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0회 차도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31회 차의 경우는 1등 당첨 예상 금액 최소 40억 이상의 초대박판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30회 차의 경우 네이션스 리그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새끼들 제대로 뛸 생각이 없습니다. 동기부여도 없고 대충 승점 채워주기 놀이나 하고 있고 체면 세워주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중에 따로 멤버십 분들께 네이션스 리그 경기들 대상으로 프로토 추천도 안 해드리고 있죠. 그냥 개차반인 대회입니다. 프로토 안 하는 게 정신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축구토토 승무패 31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려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좀 경험을 해본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축구 좋아하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축구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기 때문에 제가 K리그를 볼 때 가끔 심판들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저걸 페널티킥을 왜 주냐? 저게 왜 반칙이냐? 심판 눈깔이 어디 있는 거냐? 등등 솔직히 개빡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K리그 심판은 왜 이 모양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그래, 야, 이렇게 축구 심판을 욕만 할 바에야 내가 진짜 해보자. 내가 해도 쟤들보단 잘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약 2주간 대한축구협회 5급 축구심판 자격증 시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전 국가대표 선수인 이천수 선수도 5급 심판 자격증 취득한 거 유튜브에 영상으로 얼마 전에 올렸더라고요. 어쨌든 이론 교육과 필기 시험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붙을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자격증에 도전한 수강생 전원이 필기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체력 테스트에서 많은 탈락자가 나왔고 저 또한 와 이거 내가 가만히 앉아서 TV 보면서 쌍욕할 게 아니구나. 진짜 더럽게 힘들다라는 걸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일단 단거리 스프린트 테스트에서는 이천수 선수가 40m 5.56초가 나오셨던데 저는 5.5초가 나왔고 살짝 깨알 자랑입니다. 근데 이것도 6회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햄스트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터벌 테스트를 하는데 75m를 뛰고 25m를 걷고 하는 걸 시간 내에 맞춰서 12번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저 이거 할 때 중간에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서 실전으로 심판을 제가 봐봤는데 와 심판 진짜 힘들어요. 계속 선수들 쫓아다녀야 되지 공봐야 되지 둘이서 같이 넘어지면 레프리 레프리 이러면서 다들 지네 팀이 반칙당했다고 개지랄들 하지 헐리우드 액션하고 앉아있지 진짜 뇌정지가 와서 휘슬도 제대로 못 불겠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은 했지만 실질적인 심판 활동은 힘들 것 같고 정말 축구 심판이 정말 힘든 직업이구나 몸소 체험을 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앞으로 K리그 경기를 보면서 심판욕은 조금 자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경험을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뭐 그만큼 제가 축구에 대해서는 진심이라는 거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축구 보실 때 너무 심판 욕만 하지 마시고 뭐 당연히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실수는 사람이니까 너무 심하게 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제한 같은 거 없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축구 심판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대 2월 금액이 걸려있는 축구토토 승무패 31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한 번 누르세요. 두 번 누르지 마세요. 꼭 두 번 눌러서 좋아요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가시마 대 교토상가. 자, 가시마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가시마의 승무패 확률 승 46%, 무 25%, 패 29%로 가시마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7%, 무 29%, 패 24%로 가시마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가시마는 이번 시즌 2연속 패배를 한 적이 없는데
지난 FC 도쿄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가시마 패 없다 패턴이 나오고 홈에서 4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인 가시마입니다. 상대팀 교토 상가는 원정에서 3경기 연패와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안 나오고 있네요. 기본적인 경기력이나 패턴적인 부분들을 볼 때 가시마의 승은 기본 베이스로 잡아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기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2번 경기 쇼난 대 FC 도쿄. 쇼난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쇼난의 승무패 확률 승 38%, 무 31%, 패 31%로 쇼난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무패가 동일한 확률로 나왔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쇼난이 정배당을 받았다는 것부터가 뭔가 좀 삐리한 경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골대법 확률 또한 승무패가 거의 동일한 확률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굉장히 선택하기 좀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패턴적으로도 딱히 단서가 없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쇼난 기준 2승 1무 7패를 기록 중이고 컵 경기를 제외하면 쇼난 기준 1무 5패를 기록하고 있고 쇼난 홈에서는 컵 경기를 제외하면 3전 전패를 기록 중이네요. 기본적으로 쇼난의 패를 보고 있는 경기지만 쇼난이 이번 시즌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쇼난이 정배당을 받았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번 경기 시미즈 대 후쿠오카. 자, 시미즈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시미즈의 승무패 확률 승 33%, 무 40%, 패 27%로 시미즈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0%, 무 25%, 패 25%로 시미즈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시미즈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고 홈에서 3경기 연패와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시미즈 기준 8승 2무를 기록 중으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기록하고 있네요. 이 경기는 시미즈가 컵 경기 없이 5월 말부터 쭉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후쿠오카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후쿠오카는 컵 경기를 계속 치렀기 때문에 경기 감각은 안 떨어졌지만 체력적으로는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시미즈 승리로 생각이 드는 경기예요. 4번 경기 이와타 대 사간도스. 이와타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이와타의 승무패 확률 승 24%, 무 38%, 패 38%로 이와타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5%, 무 22%, 패 33%로 이와타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사간도스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3번의 정배당을 받고 1승 2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네요. 패턴적으로 사간도스는 이번 시즌 2연승이 없는데 지난 간바 오사카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2연승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이와타 기준 4승 4무 2패를 기록 중이고 이와타 홈에서는 2승 3무를 기록 중으로 이와타가 사간도스를 상대로 맞대결 전적에서는 굉장히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봤을 때 사간도스의 경기력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나 맞대결 전적에 있어 이와타가 굉장히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국내 배당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5번 경기 제주 대 인천. 제주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제주의 승무패 확률 승 33%, 무 46%, 패 21%로 제주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8%, 무 55%, 패 27%로 제주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제주가 이번 시즌 홈 성적이 원정에 비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딱히 특이점과 패턴적인 부분에서는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제주 기준 4승 4무 2패를 기록 중이고 제주 홈에서는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이네요. 개인적으로 인천의 순위가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 되는 상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더 쭉쭉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주 사이드로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6번 경기 FC 안양 대 대전. FC 안양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FC 안양의 승무패 확률 승 5%, 무 43%, 패 52%로 FC 안양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0%, 무 40%, 패 50%로 역시 FC 안양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FC 안양은 이번 시즌 홈에서 2번의 역배당을 받고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패턴적으로 FC 안양은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는데 지난 광주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고 대전 역시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는데 지난 충남 아산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패턴적인 면에서는 양팀 모두 패 없다 패턴이 나오게 되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FC 안양 기준 1승 4무 5패를 기록 중이고 FC 안양 홈에서는 1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는 일단 토사장의 심리를 좀 파악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죠.
K리그 2 경기가 토요일, 일요일 총 5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가 가장 빠른 시간이라 넣었을까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득점력이나 경기력으로 볼 때는 대전 사이드가 맞다고 보이는 경기입니다. 7번 경기 우라와 대 나고야. 우라와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우라와의 승무패 확률 승 29%, 무 53%, 패 18%로 우라와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2%, 무 50%, 패 8%로 역시 우라와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나고야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5번의 역배당을 받고 2무 3패로 단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네요. 패턴적으로 우라와는 홈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상대팀 나고야는 이번 시즌 2연패를 한 적이 없는데 지난 산프이로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나고야 패없다 패턴이 보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우라와 기준 3승 3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컵 경기를 제외하면 1승 3무 4패를 기록 중입니다. 컵 경기를 제외한 우라와 홈에서는 1승 2무 1패의 맞대결 전적을 기록하고 있네요. 이 경기는 일단 우라와가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7연속 무승부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무승부는 일단 가져가 봐야 되는 경기이지 않나 싶어요. 8번 경기 가시화 대 비셀고베. 가시화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가시화의 승무패 확률 승 63%, 무 12%, 패 25%로 가시화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8%, 무 17%, 패 25%로 역시 가시화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가시화는 이번 시즌 홈에서 6번의 정배당을 받고 3승 3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고 비셀고베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6번의 역배당을 받고 2무 4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가시화는 이번 시즌 3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현재 2연승을 기록 중이고 비셀고베는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삿포로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는 이 경기에서는 승리는 없다라는 게 나오게 되고 비셀고베는 원정에서 3경기 연패와 8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가시화 기준 7승 1무 2패를 기록 중이고 가시화 홈에서는 4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가시화 사이드로 보이는 경기이긴 하지만 비셀고베가 휴식기 바로 전에 삿포로의 4대1로 모처럼 대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휴식기 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9번 경기 가와사키 대 삿포로. 가와사키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가와사키의 승무패 확률 승 53%, 무 26%, 패 21%로 가와사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4%, 무 9%, 패 27%로 가와사키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가와사키는 이번 시즌 홈에서 7번의 정배당을 받고 5승 2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가와사키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고 삿포로 역시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패 없다 패턴일 텐데 아무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가와사키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가와사키 기준 8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고 가와사키 홈에서는 3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10번 경기 간바오사카 대 요코마리. 간바오사카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간바오사카의 승무패 확률 승 21%, 무 29%, 패 50%로 간바오사카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33%, 무 25%, 패 42%로 간바오사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간바오사카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간바오사카 기준 3승 2무 5패를 기록 중이고 컵 경기를 제외하면 3승 2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간바오사카 홈에서는 컵 경기를 제외하고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는 아무래도 요코마리가 이번 시즌 1위 팀이기 때문에 간바오사카의 패를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11번 경기 산프이로 대 세레스 오사카. 산프이로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산프이로의 승무패 확률 승 53%, 무 35%, 패 12%로 산프이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0%, 무 33%, 패 17%로 역시 산프이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산프이로는 홈에서 3경기 연승을 기록 중이고 세레스 오사카의 경우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으로 패턴적으로는 세레스 오사카의 승없다 패턴이 되겠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3프1로 기준 5승 1무 4패를 기록 중이고 3프1로 홈에서는 1승 1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는 일단 박빙의 대결로 보이기 때문에 딱히 어디 쪽으로 마음이 아직 기울지가 않습니다. 국내 배당도 좀 살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2번 경기 성남 대 대구. 성남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성남의 승무패 확률 승 23%, 무 13%, 패 64%로 성남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1%, 무 33%, 패 56%로 성남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성남은 홈에서 8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홈에서 7번의 역배당을 받고 2무 5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고 대구는 원정에서 7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 2번의 정배당을 받고 1무 1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성남 기준 4무 6패를 기록 중이고 컵 경기를 제외하고 성남 홈에서는 1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성남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남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13번 경기 울산 대 전북. 울산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울산의 승무패 확률 승 75%, 무 19%, 패 6%로 울산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71%, 무 29%, 패 0%로 역시 울산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울산은 홈에서 7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홈에서 7번의 정배당을 받고 5승 2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고 전북은 원정에서 6경기 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울산 기준 2승 4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컵 경기를 제외하고 울산 홈에서는 2무 1패를 기록 중이네요. 이 경기 울산이 최근에 저희한테 보여줬던 경기력만 믿고 울산 단통승 갔다가는 뒤통수 제대로 맞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배당도 좀 보고 각 팀의 A매치 차출됐던 선수들의 복귀 현황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북이 아주 이번 시즌 뒤통수 전문팀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원정에서 전북이 6경기 연승이라는 것도 좀 걸리죠. 이 경기 아무튼 울산의 단통승으로 가기에는 많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자, 14번 경기 수원 삼성 대 FC 서울. 수원 삼성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수원 삼성의 승무패 확률 승 27%, 무 55%, 패 18%로 수원 삼성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33%, 무 50%, 패 17%로 역시 수원 삼성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수원 삼성은 이번 시즌 홈에서 2번의 정배당을 받고 1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수원 삼성은 홈에서 3경기 연승을 기록 중이고 FC 서울은 원정에서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수원 삼성 기준 2승 2무 6패를 기록 중이고 수원 삼성 홈에서는 1승 2무 3패를 기록 중이네요. 이 경기는 일단 무승부를 축으로 출전할 수 있는 선수 명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원 삼성이나 FC 서울이나 공격력이 개떡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에 축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1회차에 들어온 경기들에 대해서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 저의 최종픽이 아니고 최종픽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그냥 단서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국내 배당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올해 승무패 회차별 패턴도 확인해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최종픽 영상 기대 많이 해주시고 가장 많은 당첨 금액이 걸려있는 회차이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까지 기존의 경기들 다시 돌려보면서 금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최종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